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 몇 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다. 막연한 기대감. 하지만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20살부터 10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청년 실업, 잉여, 거지, 홈리스라는 멍해가 곧 씌워지는 것에 대한 압박은 엄청났다. 2013년 3월 선임 연구원으로 진급한 다음 날 퇴직 의사를 전달했다. 우린 도피가 아니다. 회사나 내 현재 상황에 불만인 것이 아니었다. 여행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꿈이었으니까. 가장 행복했고 즐겁고 회사를 사랑하던 2013년 우리는 퇴직했다. 5년간 꿈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 3년간 앞으로의 꿈을 찾아 떠나자. 멋집니다. 이게 마치 맥주 광고 같죠? 아, 멘트가 좋지 않습니까? 예, 아주 훌륭합니다. 광고 하나 들어야 아, 되는데. 그런가요? 근데 이게 30에 안정적인 직장과 삶을 뒤로하고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떠난 베가본더님과 아톰님의 여행 블로그 프로글로그에 있는 글을 조금 간추려서 읽어드렸는데요. 예, 저희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단하십니다,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저희 같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철수와 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 나오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철수와 영이로 그냥 대유한다면, 저도 학교 생활만 했던 저로서도 예,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진 거죠. 네, 부러우니까 진 겁니다. 네, 저희가 네. 진 건데, 네. 저희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뭐 차로 멋지게 뭐 버스 빌리고 뭐 캠핑카가 아니고 캠핑카도 아니고 뭐 비행기 뭐 1등석 그것도 네. 아니고 자전거로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짜릿했던 3년간의 여행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가본더님, 아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모셨는데 지금 앞에서 네. 굉장한 그 앞에 추임새와 네. 그 강한 어조로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만난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본 그런 분들은 아니고 되게 그냥 서울의 네. 한국의 청년분들이 지금 저희 그렇죠.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현지인들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서울 분들로 얼굴이 바뀌셨네요. 예. 네. 그 지금 안정적인 직장과 삶을 버리고 3년간 자전거로 전 세계를 여행했다는 것으로 두 분 소개를 대신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추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네네. 일상 같은 여행을 즐기고 와서 예. 여행 같은 일상을 살고 있는 베가본더 아톰의 베가본더입니다. 이거 맥주 광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맥주 광고입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개인 이제 분명히 주민등록증에는 베가본더라고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베가본더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딱 들으면 만화책. 그렇죠. 만화책이 네. 생각이 났어요. 베가본드가 네. 생각이 납니다. 베가본더의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만화책 굉장히 즐겨 그렇죠. 봤고요. 네. 슬램덩크죠. 그렇죠. 네. 미야모토 무사시가. 예, 그럼요, 네네. 그럼요. 근데 그 베가본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베가본드라는 말 자체가 영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죠. 베가본드라는 뜻이 방랑자 혹은 방랑하다라는 방랑하다. 어떤 그런 의미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방랑을 굉장히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이 알을 붙여서 음.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제 닉네임을 제가 만들어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톰님은 그러니까 생긴 건 아톰처럼 안 생기셨는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예. 저도 의미 있는 이유를 대야만 할 것 같은데 아니 어렸을 때 아톰 좋아했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크게 없고요. 예, 예, 이제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별명 야, 학교 같이 다닐 때 썼던 야, 베가본더와 아톰. 하나는 방랑자고 하나는 우주 최고의 최강의 전사고 두 분이 그렇죠. 3년간 여행을 하셨습니다. 네. 두 분 사연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사연은 이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두 분은 3년간의 여행을 다녀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요? 지금도 자전거 타고 사시는 건 아니죠? 자전거를 저희가 지금 돌아온 7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네. 자전거는 한 번도 탄 적이 없고요. 네. 아 그거 소장하셔야죠. 그거. 네네 역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박스 예. 포장해서 비행기로 다시 왔거든요. 예. 네, 이제 박스 포장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서울 모처에서 이제 오피스텔에서 네, 지금 살아가고 그럼 살고 그 있습니다. 돈을 마련해놓고 갔다 오신 거예요? 5년간 모으셨. 저금해놓고. 예, 저희가 이제 저축을. 둘 다 5년 6년 차 때 이제 회사를 네. 그만뒀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일은 했었고 예. 저희가 사실 2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어서 긴 정도 아. 2년 8개월이면 군대 생활이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겠구나라고 말씀을 네, 많이 네, 하세요. 네, 근데 네, 사실 네. 저희가 정확히 한 3천만 원 정도 두 분이요, 각각. 네. 2년 8개월 동안 예, 각각? 합쳐서요. 합쳐서 네, 뭐 3천만 원이요? 네, 교통비, 숙박비 뭐 한국에서보다 덜 썼는데? 그렇죠. 이게 계산해 보면은 아니 혹시 다니면서 뭐 앵벌이나 뭐 다른 아이고, 거 벌이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쓴 편이라서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퇴직금으로 거의 다 생활을 했고요. 저희 전세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유지돼 있어서. 이제도 붙고요, 그죠? 근데 뭐 요즘 금리가 그렇게 아. 높지 않아서 많이 붙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적당히 어쨌든 있어서. 근데 집값이 좀 올라서 예전보다는 좀 더 작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방 한 칸 딱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예, 집이 한국-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붕 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예.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이제 떠나서 3천만 원을 갖고 2년 8개월을 버티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베가본더님은 어떤 청소년이었고 그 꿈을 왜 꾸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과 250명 중에 한 220등 정도 아니 했었어요. 그 블로그 글 보니까 S전자 선임연구원으로 돼 있다고 예, 그러시죠? S 전자는 그 S 계열사 중에 이제 방산 쪽을 어이구, 네, 그럼 굉장히 잘해야 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무기를 설계했던 연구원이었고요. 네. 아무튼 되게 공부를 못했었는데 이제 친구랑 하굣길에 고2 이제 말 하굣길에 네네네. 아 이렇게 졸업하고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네네. 뭐 하고 놀아야 될까라는 생각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이대로 졸업하면 뭐 게임방에서 뭐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 뭐 이런 말들 하다가 그러니까 250등인 시절, 220등인 네네, 시절 그런 네.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랑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놀 거면 대학교를 가서 노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또 남자 셋 여자 셋이 또 한창 예. 네, 유행일 때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공부하자 해서 둘이 머리를 빡빡 밀고 9개월 동안 그게 고3 때인 거죠. 네 고3 때 이제 입시 9개월 남겨놓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년치를 9개월 동안 이제 하게 됩니다. 공부를 놀겠다는 일념 하나로. 네네 그럼 몇 등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3 첫 중간고사 때 전교 5등을 딱 했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사실 성적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특별 과외를 받으셨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때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네, 네. 제가 02년도에 이제 고3이었거든요. 한창 네네. 월드컵이 한창이던 시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강의만 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단시간 내에 빨리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인터넷 강의가 저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어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 공부의 목적이 잘 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놀겠다라는 일념이에요. 이게 정말 지금. 단 하나였죠. 아니 근데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주변에서 학교에서 기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2, 30등 올라가는 거 알지만 200등을 넘어간다는 건 저희 고등학교에 있을 그러니까 수 이게 더욱 네. 놀라운 건 그 전제가 없게 되니까요. 놀겠다라는 왜냐면 거니까.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강의라고 했으면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약간 거기서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나 한 거예요. 한 단계. 그러니까 성취감, 네 중간고사를 딱 잘 받으면서 이거 자신감도 내가 붙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라든지 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되네? 약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게 됐든 저는 대학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요? 무조건 홍대. 놀겠다. 네, 제가 또 이 홍대. 방송을 듣는 또 홍대 분들 나는 제가 학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홍대 간다고 절대 노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또 정의를 이상하게 내렸네요. 네, 그래서 홍대 저 학교 정문은 클럽 밖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곳이 지금 홍대 근처예요. 네. 또. 그래서 사실 뭔가 과를 정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단지 저는 홍대에 이제
그 많은 유수의 인디 밴드들과 함께 내 대학 생활을 보내겠다. 아. 야. 이 일념하에 사실 그렇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나서는 정말 그 목적을 달성한 만큼 충분히 누렸습니다. 1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투고 받고 투고라고 하는 F 그러니까 학사 경고 학사 경고를 예. 2회 받은 거죠. 그래서 연속으로. 예, 그래서 아. 이제 이게 그때는 뭐 총장님 앞에서 뭐 선수하고 이런 거 없었나요? 저희 때는 이제 3번 학사 경고를 받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됐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제적 아니에요? 예, 원래 그런데 이제 전 그래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는데. 한 번 자랑이다, 저희 조금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예.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아. 한 번만 더 그렇지. 학사 경고를 받으면 정말 퇴학입니다라는 거에 부모님이 서명을 해주시면 한 번 더 유예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고를 받고 이제 모시지는 말자. 예, 부모님을 모실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최종 성적을 떼면 다 재수강을 해가지고 2학년이 아예 없습니다. 그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가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썸머로 그냥 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가게 됐고 사실 여행에 어떤 대한 꿈이나 제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게 군대가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놀겠다는 일념을 그때 잠깐 잃은. 우선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삽질하면서. 그 경기 근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죠. 풀도 깎아야 그렇죠. 되고 하니까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되게 말씀 들으면서 정말 바른 청년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철이 든 거네요. 군대 가셔서. 약간 그렇죠. 대부분의 여느 친구들이 그렇듯 저도 이제 음. 이렇게 살아서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절반은 야, 이렇게 또 대학생활 이렇게 놀고 졸업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졸업을 할 거면 어쨌든 또 아무것도 안 될 텐데 뭔가 또 돈을 벌면서 놀아야지 또 폼나게 좀 놀 수 있지 않겠나. 또 단지 이거였어요 저는. 저분의 모든 그 20대의 기준을 놀기 위한 놀-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놀기 무슨 위한 직업, 놀기 구글에 위한 입사하세요. 플레이 그냥 구글에 입사해서 네. 플레이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네. 계속 이제 또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아, 또 다, 제대 후에. 예, 장학금 받으면서 또 이게 다 되게 지내고. 극적인 반전이 되게 그러니까요. 심해요. 약간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인 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약간 저를 궁지로 몰아 넣어야 약간 저는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야.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분을 그냥 막 그러니까 궁지로 어디까지 몰면 뭐 노벨상도 타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이제 백어반더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옆에 앞토님이 그냥 흐뭇하게 웃고만 계세요. 네. 혹시 대학교 때 만나신 거예요? 예, 대학교가 동기. 아, 과동 동기예요? 네. 좀 그럼 같이 놀았어요? 아니요, 학교 다닐 땐 사실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서 이상했죠. 같이 놀진 않았고요. 좀 네네. 사실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기엔 좀 부끄러운 점도 많았고 예, 그런 친구였는데 부끄러운 과동기였어요? 예, 공부 못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성장한 것 같네요. 아, 제 옆에서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많이 부끄러워서 웃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두 분이요?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저희끼리 이제 다들 회사는 취업했고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은 다 없고 음. 돈은 있는데 별로 할 일은 없고 이럴 때 그렇지. 이제 금요일마다 항상 동기들끼리 모였었어요. 홍대에서. 이제 그때 이제 강남 네네. 이제 지방에 네.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다 강남역에 이제 모였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하루는 주최를 한 거죠. 자, 더 모이자. 네. 라고 했는데 다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다 되어 가서 자 그러면 오늘 오는 거다. 오늘 어디서 몇 시까지 모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근, 외근, 나 오늘 몸이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다 그렇지. 갑자기 캔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저희가 사실 안 친하다기보다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싸웠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백아본더님은 누구랑 친할 수 있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서로 네.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어.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내심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정도. 너 애들 다 온다는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심이 있으셨네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한창 굉장히 무기력하고 심심하던 그때라 이제 직장 1년 차에 일은 없고 시간은 보내야 되고 한창 그럴 때 있잖아요. 돈은 있는데 쓸 그치. 일이 없는 한창 그럴 그러니까 때였다 이거 보니까 저희 방송이 학부모님 들으시는데 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예, 오늘 학부모님들 이 연애사에 대해서 마음 편히 그러니까, 들으시고 예. 그 옛 추억을 회상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저도 막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분이 만나셨어요. 그럼 이제
2년 뭐 결혼하시는 과정인데 여행 얘기가 이제 두 부분은 이제 여행이라는 걸로 이제 묶이셨는데 네. 여행 얘기는 누가 먼저 꺼내게 되나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이제 좀 이어지는데요. 아, 네. 예, 예. 둘이 이제 만나서 술을 한잔 하는데 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음. 이렇게 여러 명 있으면 제가 좀 쉬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둘이 있으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별 얘기를 다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30살에 그때가 제가 26살이었는데 30살에 이제 회사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가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음. 하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떤 피드백을 기대했냐면 야, 정신 좀 차려라. 아직도 너는 그러고 사냐? 약간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래?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호감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너 갈 때 뭐 몇 구간을 좀 따라서 가면 안 되냐라든지 이런 말들을 해서 네. 저희가 서로 처음 안 거죠. 아 둘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서로 여행 얘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음. 자연적으로 좀 호감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됐죠 사실. 그럼 여행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토님께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여행이라는 거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약간 네네. 막연하게 이제 저도 언젠가 여행을 갈 거라는 제 나름의 이제 계획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좀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미지가 워낙 제라고 좀- 하는 건 배가 본던 님이죠. 아, 예. 네. 접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좀 남편이라고 학교 친구 안 다닐 쓰세요? 때 예, 낯간지러워서 아직도 부끄러우십니까? 아이, 네, 뭐. 학교 다닐 때 좀 네. 부끄럽고 약간 네. 창피한 이미지도 많이 있고 그때는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사실 뭐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얘기보다는 좀 실없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창 네네. 20대 초반 그렇죠, 이럴 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생각이 없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조금 어떻게 상황에 치여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좀 진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의외여서 사실 그래서 약간 연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행도 사실 그때 처음 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랑 잘하면 이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 아,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인연이시네요 두 분. 예, 예, 예. 저 이제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배낭여행 같은 거 갔다 왔거든요. 물론 몇 달씩은 아니지만 근데 갔다 오면 막 의욕도 생기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자신감 같은 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갔다 오면 또 제자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현실로 들어오면 또 그 자리 되고. 두 분은 뭐 그런 경험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닐 때는 정말 자유롭게 지냈어요. 저희가 약간 각오하고 걱정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너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쫓아간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책 제목 What's Next. 네. What's Next. 아 마스 넥스트. 네. 그 다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능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여행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행 기간을 저희가 정하진 않았어요. 3년이고 5년이든 저희는 정하진 않고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네. 돈도 딱 그러니까 그 손절매라고 하잖아요. 3천 쓰고 돌아오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필요했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자유 의지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는 내일이라도 더 이상 여행 하기 싫어 하면 돌아오자였어요. 어떤 뭐 여행의 끝을 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끝이 아직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끝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여행하던 중간에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런 꿈을 네. 까고 있는데 다음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99%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한테 짧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으세요? 여행을 갔다 와서 여행이 이렇게 됐던 뭐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들 중에도 이제 뭐 직장인 밴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다음이 또 걱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 겪은 것 중에 어떤 그런 경험을 먼저 하셨으니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저는 뭐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네. 고민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행 갔다 와서 그거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다른 일을 찾아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행 갔다 와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만족하며 지내는 게 우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사회적인 어떤 시선에서 사회적인 틀 안에서의 어떤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족하는 어떤 수준 자체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는 뭐 집이 있어야 돼, 뭐 돈 얼마나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행복과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행을 다녀와서의 저와 또 이제 주변의 이제 여행자들을 보면 내 만족을 내 스스로 내 행복의 어떤 기준을 내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면 꼭 그게 무슨 일이든 아니면 어떤 행위든 간에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참 예, 저는 그런 경험을 요즘 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학생들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러는 게 우리나라가 은근히 보면 성공의 기준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백아본더님이 말씀해준 것처럼 성공의 기준이 각각마다 다르고 그래야지 좀 딱 다양- 있잖아요. 차는 뭐 지 다양성이 얼마, 연봉 그것도 얼마. 더 잔인하게 그 나이대에 맞는 그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뭐 사니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되게 다르면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성공의 기준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있는데 오늘 백아본더님 아토님 딱 만나는 순간에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각각 다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딱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백아본더님의 성공의 한번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백아본더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행 떠나기 전과 후를 얘기한다면 사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저희가 즐겁게 놀 수 있으면 그게 저희한테는 진짜 최고의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놓지 않은 게 노는 거네요. 아직도 좀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놀고 싶으세요? 이렇게 힘닿는 때까지 한번 네, 좋습니다. 놀아보고 근데 싶습니다. 노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쵸. 그런 네. 그런 놈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네, 어떤 뭐 논다고 꼭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그쵸, 그쵸. 그런 네. 것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제 마음과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뭐 여행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네네. 뭐 저희가 진짜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저희 취미 생활을 한다던가 음. 그러니까 제가 함으로써 행복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약간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생 그렇게 이제 놀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제 어떤 꿈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주변 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두 분에게는. 그러니까 강요하시는 분들,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신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어르신 분들이나 예, 이제 가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하면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나 이제 갔다 왔으니 이제는 뭐 아이를 낳아야지 뭐 네, 또 압박이 이제 뭐 심합니다. 정착해서 살아야지 정착하라. 이런 얘기를 예, 유목민한테 많이 유목민에게 하시죠. 정착하라니. 유목민에게 네. 그죠? 근데 궁금한 게요. 그 정말 저도 그 사이트 다 봤거든요. 사진을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 노는 거 말고 여행 갔다 와서 크게 뭐 난 느낀 게 있다, 깨달은 게 있다. 뭐 혹시 그러신 게 있을까요? 여행 다녀와서요. 다녀와서요. 우선은 여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개념이 바뀌었다. 네, 저는 사실 여행은 멋지게 음. 자연 속에서 구애받지 않고 길게 힘들게라고 해야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김병만이 하는 프로 이름이 뭐죠? 그거? 정글의 법칙. 그러니까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편협한 생각인데 네네. 관광과 여행은 같지 않다, 다르다. 트래블과 투어의 차이를. 네.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느 포인트에서 좀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게 그 저희가 동남아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관광지에서 이제 그 등산복 입은 형형색색의 한국 어머니들이 이렇게 그룹이 지나가서 그렇죠.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더운데 이렇게 그룹 투어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다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약간 좀 속으로 한심하게 생각했죠. 왜 저 돈을 내고 저렇게 여행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뭐 몇 개국 다녀왔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자랑하고 다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직 여권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해외를 나가 보신 적이 없거든요. 자식만 보내셨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만약 혼자 여행을 한다.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같이 뭐 최저가 항공 사이트나 뭐 가격 비교 사이트로 뭐 호텔 예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힘드시겠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행을 즐기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무슨 어떤 그런 걸로 제가 그분들의 여행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은 그분 자체의 최고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이후로 여행을 검색을 해봤어요. 여행의 뜻이 뭔가 도대체. 정확히 이거더라고요. 뭐
유람이나 일 때문에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출장을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서 다른 환경으로 가서 다른 걸 먹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넓게 봐서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시간도 저한테는 좀 약간 여행인 거예요. 두 분 오늘 처음 뵙고 처음 본 곳에서 두 분하고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막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냥 주말에 공원이라도 다녀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일상에서 잠깐 나와서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나 다른 생각의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체가 좀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 여행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여행을 다녀서 오히려 바뀐 것 같아요. 아까 그 멘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여행 같은 일상 같은 여행. 어떠세요, 아토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결혼할 때 애초에 이제 여행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대해서도 뭐 원래 결혼할 때 집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집도 까다롭게 고르고 그렇죠. 살림살이도 넣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가구나 가전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여행을 가려면 어차피 다 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애초에 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일부러 풀옵션돼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만큼 뭔가 집이나 내 공간에 대한 애정이 되게 없었는데 다녀와서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서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소중한 거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집이 없이 떠들고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내 공간이 있고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되게 그 사람이 안정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보내는 시간 이런 것도 되게 좀 소중하다고 느끼게 된 점. 네. 오늘은 저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떠나지 않고 지금 그 가기 전 과정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가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는 여행이라고 하는 꿈을 놓치지 않았던 두 분의 이야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은 물론 베가본더님의 그 10대 때부터 놓치지 않는 놀겠다는 열정 속에서 이게 끊임없이 이야기되긴 하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저희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저희 이 방송을 듣는 청소년분들도 그렇고 저도 지금 이제 그런 걸 깨닫는데 정말 대부분 세상에 순응하잖아요. 꿈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대부분 중간에는 세상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려놓는데 두 분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도 그만두시고 결혼하면서까지 결혼의 어떤 결정에서 그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여행 떠나기 결정했어요. 자, 티켓팅도 끝났습니다. 짐도 정리 끝났고요. 비행기 타기 직전 마지막 저녁 어떻게 보내셨나요? 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랬고요. 지금 아까 한정 없는 여행을 떠나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술 드시고 그렇진 않았고요. 예. 마지막 전날에는 그냥 딱 그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네.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진짜 아니 무슨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약간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자들끼리 항상 만나면 해외에서 이제 길에서 만나면 항상 마지막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뭐예요? 살아서 다시 만나자예요. 진짜 뭐 그렇게 다니면서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길게 한다 그러면 뭐 강도나 테러나 뭐 분쟁 지역 이런 걸 되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네. 큰 위험은 95% 이상이 차예요. 교통사고. 왜냐하면 저희 옆으로 차가 이제 하루에 해도 그치. 수천 대 네. 매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그러겠다. 제가 아무리 방어하면서 이제 라이딩을 한다고 해도 뭐 조금 실수가 있는 운전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안전하게만 돌아온다면 즐거움은 따라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죠. 아토님은 떠나기 전에 무슨 생각하셨나요? 그런 얘기 그냥 같이 나누셨나요? 살아서 돌아오자, 한국 땅을 다시 밟자 이런 생각하셨나요? 사실 저는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 그냥 DNA로 되시는 분인가요? 좀 많이 다른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간다고 하면 이제 오래 전부터 많이 찾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좀 미리 네네네. 걱정도 많이 하는 편인 반면에 저는 좀 미리 안 알아보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잘 만나셨네요 두 분. 네. 예, 그런 선생님 편이라 그러십니다. 예, 사실 그때 여행 가기 전날은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막 새벽 밤새서 싸고 그리고 집을 다 빼자마자 전국 일주 이제 예행 연습으로 전국 일주를 하고 와서 사실 그때 완전 탈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준비 운동으로 전국 일주를 한번 네, 하시고 저희가 자전거를 가셨구나. 거의 타본 지 둘 다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럼 전국 일주 며칠 동안 하셨어요? 열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바로 열흘 만에 전국 일주를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4대강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예. 4대강 길 따라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제주도 가면서 텐트에서 가서 주무시고요? 똑같이? 국내에서는 숙박업소를 네, 많이 숙박업소. 이용했고요. 뭐 굳이 사실 텐트에서 잘 이유가 없어서 음.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까지 해서 한 열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처음이다 보니까 뭐 인대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도 가고 그러니까 많이 지금 그러고 떠난 거예요? 예, 그런 채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 정말 자전거 그러니까요. 이 뭐 꿈을 응원해야 자전거를 하나요?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예, 예, 분 많은데 그러니까 잘 탔으니까 전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출발하기 한 2달 전에 자전거를 샀어요. 그게 제 인생 첫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이분들의- 떠난 거였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 오늘 방송 좀 위험한데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네. 그러니까 그때 여행 떠나면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네. 이게 꿈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꿈은 여행인데 그거를 준비한 기간은 있는데 실제로 한 기간은 2달 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년 8개월을 지냈다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오늘 참 네. 아 정말 이게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흥미진진한 그 여행 이야기는 에피소드는 2부에서 2부에서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비행기 안 탔어요. 네. 그러니까 여행하는 과정은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많은 청취자분들 다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오늘 방송 말씀 너무 즐거웠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제 엉덩이가 들썩거려고 참을 수가 없네요. 들썩도 가는데 한편으로는 네. 제가 가족이라면 정말 걱정했을 게 당연한 아, 이야기예요. 그럼요. 자전거도 안 타본. 그러니까 네?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어요. 부모님 아.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셨다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지금 출발을 전 못했지만. 한강에도 나가서 자전거를 좀 염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전거라도 타시고, 네, 한강 가서 또 바람을 맞으시면, 예, 우리 그 베가본드니가 아토님처럼 어떤 그 자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상에 벗어난 그 여행 같은 그런 시원함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정말 장을 시작으로 해서 바다를 만나는 그런 큰 아. 만남이 여행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두 분을 모시고 못다한 여행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